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위생사학과 시험 대비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의 출제 기준이라든지 문항수 이런 것들은 OT를 참고하시고 전 시간에 OT 했지요. 이걸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86페이지 보세요. 환경위생 개념이 있죠? 여기는 그냥 용어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인간, 우리 사람이죠? 186페이지. 인간의 신체 발효, 건강,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쉽게 말하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 환경 영향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생활환경. 여기 생활환경에는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소음도 있고 토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질, 대기, 토양, 진동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자는 것이 일명 환경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 요인에서 보게 되면 분류가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죠. 자연환경에는 이화학적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인자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화학적이 어떤 것이고 이학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용어 정의가 나는 건 아닌데 요 환경위생학에서 우리가 소독이 있어요. 그럼 소독이 있는데 소독에서 물리적 소독이 있고 화학적 소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은 어떤 것이고 화학적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이화학적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화학적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데 여기서 이화학적 하게 되면 여기 하기 전에 물리적 소독, 화학적 소독, 약품을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소독이라는 건 이학적 소독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이화학적 그랬죠.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화학적은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학적 소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학적 소독을 찾으려면 물리적인 소독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가면 환경위생에서 나는 것들이 또 소독에서 식품에서도 나요. 그럼 이제 물리적인 소독과 이학적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학적인 소독 찾아라. 그럼 물리적 소독 찾는 것이고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과 화학적을 합친 거다. 이렇게 용어를 하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공기, 토양, 광선, 그다음 물,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오염 중에서도 SO2, 이제 화학기호를 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게 또 무슨 화학기호인가 그랬는데 환경위생은 공학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화학기호 같은 것들 다 외워야 되나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화학 안 하다가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거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지금부터 내가 없는 것들을 본인들이 쓰세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황이죠? 이거 산소 원자죠. 여기다 두 개 붙었죠. 그래서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화학기호들은 내가 얘기해 줄 때 한글로 쓰세요. 그리고 SO2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기호 책을 찾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앞에 내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기호가 두 개일 때는 예외인 것도 있어요. 반을 딱 잘라. 그래서 뒤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산소죠. 이산화, 황 또는 아황산가스 또 SO2 가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가 우리가 보게 되면 공기 중에 많아서 있다가 대기오염 지표다 이런 말도 할 것이고 그래서 SO2라든지 CO는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 일산화탄소 그러죠. 우리가 C는 탄소고 O는 산소니까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생략하잖아. 일자는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꼴 CO 가스 그런다는 거지요. 내연도 있고 먼지가 있고 생물학적에는 동물과 위생곤충이 있는데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생곤충과 살 것이고 각종 병원 미생물 있죠. 그 다음에 사회환경에는 인위적인 환경이 있고 문화적인 것들이 있죠. 인위적은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은 뭐가 돼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진 않고 이화학적이 어떤 것이냐 이 뜻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기필기 단하는 환경위생 187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대기 환경도 있고 실내 공기 위생도 있고 공중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합소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도 여럿이 모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하고 이런 것들 많지. 이런 것들 다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첫 번째 공기 보세요. 공기는 성분과 농도를 표준 상태 그랬지요. 그럼 표준 상태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atm을 뜻해요. 그럼 1atm은 뭐라고 있는 거냐면 1기압 그래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세계인들 물리나 뭐 화학에서 약속을 하지요. 그랬을 때 0도씨 1 섭씨 뜻하는 거예요. 0 섭씨. 우리가 켈빈 온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섭씨를 뜻하는 거지. 0도씨 우리가 1기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표준 상태다.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스탠다드 약자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S자를 쓰자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이걸 쓰다가 지금은 다 뭐로 바뀌었어요? S자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커져요. 쉽게 말하면 20도 공기가 이 교실만 하다면 40도 공기는 교실 하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기의 그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황사가 별로 안 왔죠. 황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무서워 도망갔는지 2019년에 발생했다 해서 코로나19는 지금 2020년까지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 이런 난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상태라는 것은 S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상캐스터들이 황사할 때 이런 말 할 거야. 뉴스나 아니면 신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쓴 거 맞죠? 스탠다드 약자 쓰고 S 쓰고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부피 단위로서 세제곱미터 그러죠. 가로 1m, 세로 1m, 부피 1m 하면 부피 용적이 일명 세제곱미터 이렇게 읽지요. 그랬는데 이거를 공학에서는 입방미터라고 읽어요. 그럼 입방미터 이꼴 세제곱미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입방미터 하는 것은 세제곱미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 부피에서 우리가 몇 미리그램이 있느냐 또는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느냐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거니까 뭐 미리그램 다음에 1미리그램은 1000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럼 이제 아직 마이크로그램 안 했으니까 머리 아프면 본인들 미리그램 그램 밑에 미리그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써졌다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공기 상태가 0도씨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이 아닌 것은 이 S자를 안 쓰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를 종종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기상캐스터들이 할 때 뉴스 자막 같은데 S자가 붙어 있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1atm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1atm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토리첼리가 물리에서 76cm 수은은 HG죠. 수은이 올라간 것을 1기압으로 하자 약속이에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그럼 76cm, 1cm는 몇 밀이에요? 1cm는 10mm가 되는 거죠. 따라서 76cm 수은주를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미리미리를 많이 하죠. 76cm를 미리미터로 말하면 760 미리미리 HG죠. 그럼 이 수은 기둥 올라간 것을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는 거냐면 요 미리미리 HG를 수은주 수은이 있죠. 수은주 미리미터 760 수은주 미리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은의 비중은 13.59 정확하게 그다음 대충 얘기하면 13.6 그렇게 돼요. 13.59 소수점 가겠지요. 그래서 13.59 또는 13.6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물과 비교하면 이 H2O는 물 분자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밀리미터에다가 물 분자가 붙었죠. 이거는 뭐라고 읽는 거냐면 수주 밀리미터 그래요. 그럼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차이가 무슨 뜻이냐면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은은 13.59 그랬지요. 그래서 760 곱하기 13.59 하면 59 하면 끝이 2가 나오는 것이고 13.6을 하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1332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1333 나온 것도 있는데 끝에 그 차이는 똑같다고 치면 돼요. 수은의 비중을 13.59로 했느냐 아니면 수은의 비중을 13. 우리가 6으로 했냐에 따라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때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압력 단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스탠다드 1기압이라는 것은 1atm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1기압이에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거 기압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332 수주밀리미터, 이것도 기압 단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필기에서는 잠안병을 얘기할 때 이걸 써먹을 것이고, 실기 가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부터 하자고. 그럼 잘 보세요. 물 분자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1332mm가 되는 거죠. 그럼 1cm는 10mm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1m는 몇 cm예요? 100cm죠. 그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쵸? 그럼 약 10m가 몇 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이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10.332m가 일명 1기압인데 대충 짜투리 터내버리고 10m가 1기압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해녀예요.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대륙권 그래요. 대륙권에 우리 해발 몇 킬로미터 그러죠. 바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수면 또는 해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표면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다의 높이도 왜 음력에 따라서 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높이가 파도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도 할 거 아니고 지구과학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보통 해면 또는 지표면, 그래도 지표면도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냥 해수면과 같은 그런 지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바다를 기준했을 때 밑으로 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수면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쉽게 비행기 타는 고도라든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지는 대신에 산소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해녀인데 전복을 따라 이제 가요. 전복을 따라가면 전복이 바다 깊숙한 곳에, 내가 바다 음식을 잘 모르는데 전복이 깊이 있는지 낮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설명하자는 거 아니니까 전복이 깊이 있는 낮은 데 있네 이렇게 이의제기하지 말고, 나는 전복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고. 바다 음식은 충청 먹더라 싫어한다는 건 어렸을 때 안 먹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비린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복을 따라가는 데가 해녀라고 쳐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전복이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치면 내가 이제 전복을 따러 가요. 압력계를 차고 망태기를 차고 전복을 타러 수면을 기준해서 밑으로 10m 내려가면 이 압력계를 차고 간다면 압력계에 1atm이라고 찍히겠죠. 그치요? 10m 내려갔으니까 수면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 20m 내려가면 짜투리 떠내버리고 뭐라고 찍히겠어요? 압력계 2기압이라고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는다고. 그럼 절대압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대륙권에 살고 있죠? 대륙권에서 1기압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atm. 이거를 대기압 또는 수면압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계 내가 차고 간 거에 여기 나오는 이 압력을 게이지압 그래요. 게이지압 그런다고.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그 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10m 내가 해녀라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1기압이라고 찍히지요. 그런데 내가 수면에서 1기압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게이지압 1기압 찍히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여기 1 더하기 1 하니까 뭐가 된다? 2기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20m 가서 일을 한다면 게이지압이 뭐로 찍혀? 1을 찍히죠.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왔기 때문에 3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잠안병이라는 것은 잠수병 그러기도 하는데, 해녀라든지 잠수하는 사람들이 엔토가스를 해서 걸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1.6기압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는 내가 신경통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엄마라든지 할머니들이 비가 올라오면 아이고 다리야 그러죠. 그만큼 신경에 문제가 되는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질병이 잠안병이에요. 그럼 잠안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니까 바다 수면을 기준해서 약 6m 정도를 매일 물질한다면 생길 수가 있는 질병이다. 이걸 얘기할 때 하려고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 분자 없다고 치고 1332mm가 1기압이다. 미터로 말하면 약 10m가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실기 들어가요. 실기는 우리가 압력 단위는 atm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다 하지요. 근데 실기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아무리 봐도 막대기야 이렇게.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있어 여기. 그림 같은 것도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놓고 단위가, 그럼 도대체 저게 뭔가 했더니 단위가 미리미리 HG예요. 다음 그림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이것이 온도계인가 압력계인가?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온도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 이런 거 쓰잖아요. 섭씨 온도가 뭐고 켈빈 온도가 뭐고 화씨가 어떤 것인가 그 앞장에 부록 가서 조금 이따 할 것이고 그랬는데 이게 있으면 못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계를 뜻하는 거죠. 기압을 측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아까 OT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실기를 접근하는 거지 필기가 기본이 안 되면 실기 접근 못해요. 못한다고. 그래서 필기는 다 뭐 80점을 맞았는데 실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거는 뻥 치는 소리예요. 속된 말로. 속된 말로 뻥을 치고 있네. 그거란 말이에요. 필기가 80이 맞으면 자연히 따라가요. 실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기가 과락이 나서 실기가 점수가 부족해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필기가 합격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아니면 필기를 그냥 잘 찍어서 했을 때 실기 하나도 못 찍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가 있겠지만 뭐가 기본이 돼 있고 60점 이상 필기를 맞으면 실기는 자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거가 실기시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실기시험 할 땐 요 단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만병을 설명할 거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일기압이라는 걸 뜻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정상일 때는 N2 가스가 78점 몇 %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 할까요? 여기 우리가 공기 성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N2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O2 가스가 이거 N은 우리가 화학기호는 분자로 쓰는 거예요. 왜 N은 질소인데 2로 쓰느냐? 하나 약속이에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학생이 왜 N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쓰나요?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을 왜 이름을 그렇게 줬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이 N2는 일명 질소가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O2는 산소고 그런 다음에 AR은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CO2가 있죠. 이게 공기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요즘 뉴스에서 듣잖아요. 요즘 오늘과 어제는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햇볕이 이제 조금 이따 7월 달이나 8월 달에 쨍쨍 묻히면 오존주의보 내렸네 어쩌네 매일 하지요. 근데 오존이라는 거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공기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는 거라고. SO2도 아까 있다더니 SO2도 여기 없잖아요. CO도 있다더니 CO도 없지요. 그러니까 미량인 것들은 다 생략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성분은 이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N2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N2를 78점 몇 %인데 이것이 볼륨 대 V 대 V 퍼센트 그랬죠. 이것은 볼륨 대 볼륨이라는 건 부피 대 부피 퍼센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얘기할 땐 부피 대 부피, 볼륨 대 볼륨 부피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 산소는 20점 몇 %, 아르곤은 0.93%, CO2는 0.03에서 0.035% 그랬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 볼륨 대 볼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잘 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웨이트 대 웨이트가 있어요. 무게 대 무게. 무게 대 무게는 지금 설명해줘봤자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것도 나긴 났었는데 퍼센테이지가 무게 이 양이 틀려요. 일단은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보다 알아두시고 78%, 그 다음에 20점 몇 %. 그런데 공기 함몰 성분하게 되면 이걸 뜻하는 거예요. N2와 O2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N2가 한 79%, O2가 뭐가 돼? 21%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N2와 O2를 두 개를 합쳐서 공기 성분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기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웨이트 대 웨이트는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웬 위생살 같더니 무슨 수학을 하고 앉았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알려주면 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N2 78% 그런데 대충 말하면 79 산소 20점 몇 %인데 약 21% 이럴 때는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 일단 웨이트 대 웨이트는 저 뒤에 가서 알려줄게요. 그래 됐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CO2는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CO2 일명 온실효과의 주범을 찾아라. CO2 또는 이산화탄소 이러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가 되냐면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착각을 해요. N2 다음에 O2 그 다음에 CO2가 많은 줄 알지만 CO2보다 더 많은 것이 어떤 거예요?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이 된다고. 아르곤이 많은데 우리는 아르곤을 언급을 잘 안 하니까 CO2가 많은 줄 안단 말이에요. CO2는 무생무치예요. 무생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뿜어내죠. 내가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떼게 되면 이 CO2가 많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에너지 변천사는 석탄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고체죠.
고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석유나 이런 거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석유 떼지 액체, 그런다 이게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스로 됐단 말이에요. LNG, LPG 이런 말 들어봤지요. LNG, LPG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LNG 그냥 들으세요. LPG LNG는 리퀴피드 내추럴 가스 약자예요. 액화 천연가스. 이거의 주성분은 C1개, H4개. 이거를 메탄가스 그래요. 이 화학교는 메탄, CH4는 알아두셔야 돼요. 메탄가스인데 무색 묻히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LNG 가스네, LPG 가스네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 다음에 LPG는 C2개, 아니 C3개, C3개, H8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읽는 거냐면 프로판 그래요. 그 다음에 C4개, H10개가 돼. 이거를 부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에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메탄, 프로판, 부탄인데 LPG 가스가 폭발됐다 이러기도 하지만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는 것은 LPG 가스 중에서 C3개, H8개가 프로판 이렇게 유기화학에서 배웠지요. 안 배웠으면 이게 프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주가 많기 때문에 이 가스를 프로판 가스 옮길 때는 액체지만 뭐가 되냐면 점화하게 되면 가스화되기 때문에 기체 연료 또는 가스 연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프로판 가스가 폭발됐다는 건 LPG가 폭발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재 쓰는 연료들은 다 기체 연료가 되는 거죠. 가스 종류지요. 그런데 뭐로 구성돼 있어요? 탄소하고 수소로 됐죠. 탄소하고 수소로 됐는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황홀로 많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잘 보세요. 에너지를 내는 성분은 탄소와 수소와 황밖에 없어요. 그럼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예요. 태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LNG 주성분, LPG 주성분은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와 수소와 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고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예요. 태울 때 쓰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아까 우리나라가 전부 LPG, LNG 이런 거 쓰지요. 그럼 탄소하고 CO H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탄소가 요거 지금 얘기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가 탄소가 화학기호가 나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보시라고. O2랑 만나면 뭐가 돼요? CO2가 되죠. 이것은 완전 연소가 됐다고 치는 거예요. 완전 연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실기 들어가요. 실기 탄소가 2분의 1 O2랑 타요. 산소 반물 같아요. 그럼 뭐가 돼요? CO가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탄소 O 그냥 CO라 그러면 될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반응은 안 해요. 이렇게 화학에서 하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반응은 안 한다고. 따라서 화학 반응은 탄소 더하기 2분의 1 O2라는 건 산소 반물 같아서 CO가 됐다는 거. 이거를 뭐 이렇게는 반응 안 해요. 이거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일명 탄산가스 그러기도 하지요. 그럼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이것은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실기 가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한 CO를 어떻게 해야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를 더 공급해야 되죠.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동차에서 CO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석탄 같은 거에는 SO2가 나오겠죠. S를 태우면, 그리고 우리가 H를 태우면 H2O가 나올 것이고,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면 쉽게 우리 서울과 지방을 비교해 보자고요. 서울에 인구가 많고 자동차도 서울에 많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4까지도 가요. 그럼 지금 소수점을 읽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수점은 잘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뭘 알아두는 거냐면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화학교 몰라도 되고, CO는 불완전 연소다. CO2는 완전 연소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또 알아둬야 될 것은 1%라는 것은 또 왜 저는 뭐 환경이생한테 웬 공학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지 말고 1%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분필 1%라는 건 이걸 100개를 짜서 하나가 1%예요.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 1%라는 거 이걸 100개를 짜서 하나가 우리가 1% 개념이에요. 그러면 1%는 100분의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ppm이라는 것은 저가서 ppm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물 파트의 ppm과 공기에서 ppm은 틀려요. 지금 여기 공기 파트예요. 공기 파트에서 1ppm은 뜻이 이 뜻이에요. 쉽게 분필 1ppm은
이거를 100만 개, 100만 개가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100만 분의 1을 1ppm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분필 1ppm이라는 건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고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 1ppm이라는 건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 된다. 이 뜻이죠.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쉽게 길이로 나타내 보자고요. 1m는 100cm죠. 1cm는 뭐가 돼요? 100분의 1m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면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1ppm은 이걸 100만 개로 잘라서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 머리 아프면 오늘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1%는 몇 ppm이 되는 것이냐. 여기서 12 ppm. 그러면 10,000 ppm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가 10,000 ppm이 되는데 10,000 ppm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공학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 첨자가 붙지요. 첨자가 붙는데 지금 이게 분모로 갔어요? 분자로 갔어요? 분자로 갔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를 10의 4승 ppm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4개 붙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는 거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10의 4승 ppm이나 10,000 ppm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알아둘 것은 1%는 몇 ppm이다? 10,000 pp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0.03 내지 0.04까지 간다 그랬죠. 그럼 이거를 소수점은 내려가다가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6층이니까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냐면 1%는 10,000 ppm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따가 실내 공기오염을 나타낼 때 허용 기준치가 CO2가 0.1%거든요. 그럼 0.1%가 나오기도 하지만 1000 ppm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CO2가 0.03에서 0.035%가 보통 있는데 이거를 ppm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 되죠. 동그라미 몇 개 치면 돼요? 4개.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럼 300이 되는 거죠. 300.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4개. 350. 이렇게 되는 거죠. 300 내지 뭐가 된다? 350 ppm이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0.03 내지 0.035%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서울은 400 ppm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가 많거나 에너지를 많이 떼면 CO2 양은 들쑥날쑥 하는데 도시가 더 많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거는 분모로 간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동그라미를 치긴 쳐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6개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가 분모로 가서 6개가 붙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은 뭐라고 쓰느냐?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00은 뭐라고 쓰는 것이냐? 10의 2승. 이 뜻이에요. 됐죠? 분모로 간다는 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쓴다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ppm 1%는 10,000 ppm이라는 거 다 머리 아프면 1%는 10,000 ppm이다. 이걸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거 지우면 우리가 공기함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N2와 O2를 뜻하는 거. 이게 공기함물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존도 없고 SO2도 없고 여러 가지 가스들이 주로 공기 중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 먼지 양도 없고 다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되고 알 수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보세요. 표준 상태에서 공기 평균 분자량은 28.84g인데 이것도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지금 오늘 첫날 이걸 하면 질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N2 더하기 O2예요. 근데 N2가 몇 퍼센트? 79%니까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한 거니까 100분의 79 하면 0.79 더하기 O2 곱하기 21%인가 100분의 21이죠. 0.1 하면 28.83이 나온다는데 지금 계산 열심히 해줘봤자 머리가 아파서 포기해버린단 말이니까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 공기 함몰 무게라는 건 N2 더하기 O2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 밀도도 1.293인데 문제에서 설명해 줄게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볼 거냐 그러면 2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20페이지에 표준 상태가 어떻다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20페이지에 지금 읊은 것들이 20페이지를 한번 보면 부록처럼 돼 있지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세요. 길이 단위가 있죠.
길이 단위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 공기 끝나고 나서 햇볕을 할 거예요. 햇볕에서 길이 단위를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로미터, 센티미터까지는 올 거예요. 미터 있고 센티미터 있고. 그런데 여기부터 안 들어봤을 거예요. 밀리미터까지는 들어봤고 밀리미터 다음이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mm, 자의 1mm 있죠. 이걸 1000개를 잘라서 하나가 일명 뭐가 되냐면 1mm 이꼴 1000마이크로 또는 1000마이크로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나노미터로 가요. 1마이크로는 일명 1000나노미터. 나노기술 들어봤죠?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옹스트롱 있지요. 옹스트롱 있는데 일단 A에 동그라미 친 걸 옹스트롱이라고 읽어요. 그럼 길이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1mm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1000마이크로 또는 1000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거죠.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이죠. 중요시 해두시고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다? 10옹스트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 보세요. 무게는 거기 킬로그램 이런 거, 킬로그램 이는 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 1마이크로그램은 10의 3승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음에는 마이크로 다음엔 나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넓이는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 세제곱미터를 앞으로 내가 계속 입방미터 읽는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용량 보세요. 용량은 쉽게 한 주전자가 1리터짜리 많이 들어봤죠. 그것보다 큰 것이 킬로리터 단위죠. 1킬로리터는 1000리터다. 이런 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봤죠? 이게 있는데 그런 다음에는 미리리터가 있고 마이크로리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와 부피 단위 세제곱미터와 용량 단위, 물의 무게 같은 거 할 때 용량 단위 킬로리터와 같이 보자 약속이에요. 내가 잔 전 세계인들이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그러죠. 이거와 킬로리터는 같이 보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 이꼴 뭐가 된다? 킬로리터 같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는 뭐가 된다? 1000리터 또는 1킬로리터는 1000리터 똑같은 거죠. 이건 또 법에 가서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맨 끝에 중요한 거 세제곱 센티미터와 미리리터와 cc는 같은 뜻이에요. cc 이꼴 C 두 개 붙은 걸 cc라고 읽죠. 미리리터와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는 같이 보자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단위 보세요. 지금 여기 했던 거 있죠. 1atm을 기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미리 hg는 수온주 미리미터, 그 다음 미리미리 h2는 수주 미리미터 읽는 방법 다 있지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1atm은 760 수주 미리미터예요. 수온주예요. 수온주 미리미터 1332 수주 미리미터 있지요. 그런 다음에 밀도 보세요. 밀도,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겁지요. 4도일 때 비중은 단위가 없는 거죠. 1이고 그 다음에 밀도는 뭐가 돼? 단위가 있죠. 그러니까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0kg per 입방미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점도 단위 있고 그 다음에 중량 단위 이런 것들은 저기 곤충 가서 계산할 때 있는데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계산이 너무 어려우면 몇 년마다 하나씩 나긴 나는데 그냥 과감하게 쳐버려요. 그걸 그게 어려운 계산을. 그래 계산도 어려운 게 안 나는데 학생들은 숫자만 넣으면 귀를 닫죠. 그럴 때는 그냥 나는 이거를 하나 외우느니 딴 거 그냥 법규라든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환경 위생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식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중보건을 2개 더 맞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이렇게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라고요. 이게 일명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단위 보세요. 섭씨 온도를 많이 하죠. C가. 그런 다음에 거 켈빈 온도도 있지요. 그 다음에 F는 여기 없는데 화씨도 있잖아요. 거기 화씨. 있네. 화씨를 섭씨로 고치는 공식도 있죠. 근데 이 공식까지 나지 않으니까 F는 화씨라고 읽는 거죠. 이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켈빈 온도가 있는데 절대 온도, 켈빈 온도가 있는데 0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273 섭씨 온도가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섭씨 0도는 273 켈빈 온도가 된다는 거죠. 표준 온도 0도 아까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찬 곳은 0에서 15도고 상온이라는 게 있고 실온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식품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연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온은 15 내지 25도예요. 만약에 식중독을 하는 그 파트에 가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한다. 그럼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겠지요.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한다. 실온은 1도에서 35도예요. 그 냉장고의 보관 온도는 냉장은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건데 0도부터 10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건데 마이너스 18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온이나 실온에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상온과 실온은 온도를 달달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온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한 15에서 25도 정도 되는 것이고 실온은 1도에서 한 35도 되는 것이다. 그럼 또 어떤 학생은 실온에 우리가 한 2도에서 보관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실온과 상온에 보관한다는 건 냉장 보관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 놓는다. 그러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참 이거를 중요 표시하라는 건데 길이 단위에서 1나노메타 거기 길이에서 1나노메타는 뭐가 돼요?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가 되는 것이고 1나노메타는 10옹스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바로 뒷장 넘어가면 1나노메타 1마이크로미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0나노메타. 그 다음에 1나노메타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1000시가니까 1000옹스론 그러죠? 1000옹스론 아니죠? 10옹스론이에요. 10옹스론. 그래서 우리가 볕에 가서는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이런 불빛 할 때 또 우리가 햇볕에 있는 불빛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나노메타 단위하고 옹스트롱을 쓰는데 1나노메타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만 또 실기필기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화학기호가 있죠. 그럼 아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화학을 안 했는데 여와서 또 화학을 해 머리 아프게. 그래서 이 화학기호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등학교 때 쓰는 기본 화학기호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학 원소기호도 있죠. 원자 거기 보게 되면 단위, 산화수 이걸 외워야 되느냐 이걸 왜 외우냐고 쓸데없이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응하는 식도 23페이지인데 이걸 봐야 되냐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만약에 화학기호 같은 경우는 내가 불러줄 때 그 이름을 거기다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 쓰겠다 그럼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물분자 거 있잖아요. 23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요.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참고로 그냥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걸 다 외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아프면 보지 말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불러줄 때 그냥 쓰세요. 쓰고 이게 맞았나 틀렸나 다시 확인하려면 웬만한 화학기호들이 다 여기 있다. 몇 페이지에 22부터 23페이지까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몇 페이지로 오는 거냐면 아까 이제 원 위치로 오세요. 우리가 환경위생학 파트에 187페이지로 오시라고. 그럼 이제 양가로 첫 번째 공기성분 얘기했죠. 공기성분 하나 하게 되면 N2와 O2를 뜻하는 거예요. 공기 뭉개는 그 뒤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가로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공기성분에는 군집독이라는 말 있죠. 군집독은 필기실기 다 잘나는 거예요. 줄치고 나서 내가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따라오면서 줄치라는 거죠.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식욕부진이 오는 거를 군집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가 필기에 일반적으로 나는데 실기에 나게 돼요. 문장에 써놓고 나서 다음 보기는 뭐라는 것이냐. 옛날에는 실기는 그림에서 그림이 많이 나다가 그림이나 그냥 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요즘은 작년에도 보게 되면 글로 써진 실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박스로 우리가 지금 읊었던 것들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이 있다고 치면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여기 난방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있으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군집독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군집독에서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찾아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도 나지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묶어서 중요 표시해 두는데 물리적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체온이 있지요. 약 36에서 37도, 약 36.5도인데 추울 때 여럿이 붙어 있으면 따뜻하지요. 근데 더울 때 옆에 오면 짜증나죠.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숨 쉬고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다녀봐봐요. 내가 품는 습기가 엄청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도 올라가죠. 그래서 습도와 또 쾌감은 반비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가 쉽게 말하면 반비례 관계가 있죠.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으면 쾌적하지만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으면 진짜 싸움 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죠. 더 중요한 것은 화학적 변화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CO2의 변화죠. CO2는 팍팍 증가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떤 사람이 물으면 뭐라 그래요? 숨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CO2를 내뿜어요. 왜 뿜어요? 내가 숨을 쉴 때 O2를 먹는단 말이에요. 21%. 그런데 이 21%는 뭐가 되냐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산속 같은 데는 CO2가 조금 더 많지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산에 가면 왜 기분이 좋으냐? O2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도 산소 중독도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포화가 되면 사람이 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에서 한 20에서 22 정도 이렇게 될 때 지하철 가면 지하도 가면 기분 나쁜 거는 어떨 땐 산소가 1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먼지도 많아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산에 가면 쾌적하다 이런 말들은 바람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되냐면 산소가 한 22 이렇게 23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샤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샤워를 물로 하죠. 그럴 때 이 H2에서 O2가 떨어져 나가서 기분이 좋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산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여기 CO2는 내가 뿜고 어떻게 된다고 CO2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되냐면 O2 먹고 CO2 뿜는데 CO2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CO2 반감기는 150년인가 그렇다. 120년인가 150년이라 그래. CO2 반감기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그러면 120년이라고 치게 되면 내가 태어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밖에 못 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반감기가 길어요. 근데 이제 프레온가스 같은 건 반감기가 6,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CO2는 반감기가 길고 사람도 뿜어내고 미생물도 뿜어내고 우리 미생물 아직 안 했지만 호기성 미생물 같은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CO2를 뿜어요. 혐기성도 거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웬 지구상에 CO2가 많아서 온실효과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군집독이라는 건 밀폐된 공간에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다수인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CO2 팍팍 뿜어내죠. 근데 O2는 팍팍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20이 있는 산소를 먹는다면 내가 이걸 다 먹어치우는 건 아니에요. 한 5% 먹고 20이라고 쳤을 때 15%를 내뿜어요. 그런데 팍팍 증가되는 건 CO2예요. 그래서 화학적 변화 반드시 알아두시고 CO2 증가, O2 감소, 악취 증가. 이 악취 증가라는 것은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우리가 소화시킬 때 방귀뀌죠. NH3.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군집독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이 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물리적인 변화라는 것은 온도 올라가죠. 물리적인 변화 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가 되는데 화학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CO2가 팍팍 올라가죠. CO2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O2는 떨어지죠. 떨어지고 우리가 소화시키면서 못 뿜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NH3 이 화학기호도 알아두셔야 돼요. NH3를 암모니아 가스 그래요. 소화되죠. 그런데 방귀 꿀 때 암모니아 가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NH4 아까 이거 메탄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메탄 가스도 뽑는다 그래요. 근데 메탄은 무생물질 폭발성이 되는 거죠. 폭발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메탄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악취가 있죠. 그래서 일명 화학적인 변화를 반드시 알아두는데 여기서 팍팍 증가하는 것이 CO2예요. 따라서 CO2 가지고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답원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답원에 CO2는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는 거죠. 지금 기억부터 미음번까지 묶어 나중에 붙여주시고 CO2는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CO2 양을 가지고 해요. 그럼 허용 기준치가 몇 ppm이다? 우리가 1000ppm이죠. 1000ppm이라고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0.1% 그래야 되는 거죠. 0.1% 이꼴 1000ppm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어차피 어디 갔어? 1%는 1000ppm 그랬으니까 한 가지 외우고나서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점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미음번에 오염 허용 기준치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허용 기준치라는 건 상한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시간 이렇게 환경위생책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실내에서 뭐가 돼? 옛날에 그래서 환경위생 학교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1시간이 지금 법적으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릴까 말까 했는데 내가 보면 법적으로는 시간 제한이 없고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1000ppm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위생책에는 1시간이라고 옛날 말로 돼 있어서 이거를 빼버릴까 말을까 그러다가 넣었는데 일단 1시간 평균치는 실제 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00ppm 이렇게 넣어서 다음에 빼버릴까 이번에 빼버릴까 생각하다가 집어넣게 넣었는데
일단 1시간이라는 말은 없고 항상 1000ppm이 되는 거죠. 같이 중요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요거 때문에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는 거죠. 그럼 군집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에서 그럼 이제 군집독 다 중요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게 됐었구나. 뭐가 돼? 실계에서 군집독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낮춰야 돼요? CO2를 낮춰야 되죠. 군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가스란 말이에요. CO2를 낮춰야 되는 거죠. CO2를 낮추려는 환기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왜 CO2 같은 것들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10% 이상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2 가스 보세요. 이거 어차피 있으니까 N2까지 하고 나서 쉴 테니까 보세요. N2 가스는 가장 공기 중에서 많지요. 78점 몇 % 할 때는 볼륨 대 볼륨이에요. 무게가 아니고 그리고 디귿번에 보게 되면 잠만병을 유발을 해요. 잠만병 중요 표시해 두시고 지금 여기 질소가스 잠만병인데 고압 상태도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급격히 감압도 그 다음에 질소가스도 중요 표시해 두면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요. 아까 내가 수면에서 지금 있는 상태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면으로부터 11km까지 높이까지를 대륙권 그래요.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에는 1기압이에요. 1기압이라고. 그런데 내가 해녀라 전복을 따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다 압력계를 차고 가요. 근데 실제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압으로 받는다. 얘기했던 거지. 절대압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해녀라 전복을 따라 밑에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들은 산소 마스크를 못 가져간대요. 그게 불법이라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바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원을 다 한꺼번에 욕심이 나서 하게 되면 다음에 씨앗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저거를 갖다가 몇 분 내에 못 와가지고 그렇게 숨이 막혀서 그렇게 잠만병독을 했더니 산소 마스크를 법적으로 못 가져가는 거래요. 그랬을 때 해녀라, 내가 해녀라고 쳐봐요. 밑에 가서 전복을 따는데 너무 실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그 바다에 있는 그 생물이나 여러 가지가 틀려진 다음에 질도 깊이에 있는 게 더 좋다. 누가 그러대. 내가 실제 본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약 6m 가면 내가 1.6기압 받지요. 1.6기압이에요. 그럼 1기압보다 1.6기압이 높은 거지요. 고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육상에서 산소 먹기 위해서 산소를 쭉 빨아들였는데 모두 딸려 나왔어요. 어디 갔어? N2도 딸려 나왔죠. N2도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육상에서는 N2가 아무 해가 없어요. N2가. 산소 먹으려고 숨을 쉬었는데 N2 79%가 딸려왔지요. 육상에서 1기압 상태는 아무 상태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수면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고압 상태가 되면 이 N2 가스가 우리 몸에 쭉 퍼져요. 그러다가 내가 10m 가서 일을 하면 내가 2기압 받는 거지. 2기압 받을 때 1기압으로 다시 되는 것은 감압된다 그래도 되고 정상기압으로 되는 거죠. 이럴 때 2기압에서 전복을 따다가 이제 숨이 차니까 올라와야 되죠. 숨 쉬러 와야 되는데 2기압 바닷속에서 1기압 정상으로 올라올 때 또는 이걸 뭐라 그래요? 2기압보다 1기압이 낮으니까 감압된다 그러죠. 그럴 때 서서히 올라오면 우리 몸에 녹았던 N2가 서서히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후다닥닥 올라오게 되면 왜 후다닥닥 올라오겠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바다 물건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이럴 경우가 있죠. 바다에 여러 가지 뭐 상어가 많았다. 그러면 상어한테 안 물려주려면 후다닥닥 와야 되죠. 상어야 나 잠만병 안 걸리게 너 천천히 와라 그러지 못하죠. 후다닥 올라오게 되면 N2가 우리 몸에서 나가지 못하고 신경이나 이런 데가 축적돼 가지고 내가 신경통 환자 그 증상을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 보면 매일 아이고 다리야 어디 아프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서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잠만병에 걸린 일명 잠수병 그러기도 하죠. 또는 이꼴 감압증 그러기도 하는데 누가 걸리는 거냐면 바다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 해녀나 잠수부나 또는 터널 공사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할 때 밑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광부들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어부는 안 걸리죠. 이게 일명 환경위생학에서 직업병에 대한 얘기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중복이 되니까 의외로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고압 상태에서 우리가 후다닥닥 올라오게 되면 N2 가스가 못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잠만병은 잠만병, 이꼴 잠수병, 이꼴 감압증 또는 질소색전증 그리게 돼요. 이거가 되는 것은 고압 상태 급격히 감압 N2 가스가 문제가 되는다. 이 뜻이죠. 1.6기압부터 발생을 해서 4기압이면 마취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10기압이 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잠만병
N2가스를 얘기했고, 그리고 녹는 거를 보게 되면 N2는 지방과 물과 그 다음에 혈액에 녹는다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N2까지 봤고요. 10분 쉬었다 산소를 보도록 할 테니 산소를 쉬었다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